네, 안녕하십니까. 집하고 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어제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민주당의 참패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최근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소위 검수완박, 검찰의 그 소위 고위공직자들 제외한 나머지들 수사권을 막는 법안이었는데 날치기로 했다는 비방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의 의석을 이용해서 강행해버리고 앞서 이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 이 정책 실효에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지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소위 기본적인 이 의식주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앞서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서 대선, 보궐선거, 지방선거 민주당의 참패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또 토지 거래도 줄고 있고 부동산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벨륨의 이창동 리서치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토지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보통 뉴스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올해 모든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토지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오늘 6월이 됐지만 5월 데이터는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고요. 네. 가장 최근인 4월 데이터까지만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감소세가 있었습니다. 5월 추세도 크게 다르진 않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저희 데이터를 보면요. 전년도 동기간에는 약 27만 5천 건이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는 약 21만 7천 건, 막 6만 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21%가 감소한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떤 토지가 거래량이 줄어들었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토지의 경우에는 일단 일반 거래와 지분 거래로 구별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LH 사태 났을 때 지분 거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래량으로 보면은 일반 거래는 약 20.3%가 감소했고 지분 거래는 22.5%가 감소했습니다. 지분 거래 감소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 25.9%의 거래량이 감소했고 지방은 19%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래량 감소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좀 이렇게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도심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도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주거에 대한 심리 침체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파트 거래량 많이 줄었고 네네. 가격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도심 지역 토지 같은 경우에 사실상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소규모 빌라를 개발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소규모 상가를 개발한다거나. 근데 아무래도 이런 개발 수요들이 지금 주거 심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네네. 뭐 조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주거 심리 약화, 금리 네네. 인상, 원자재 값 상승이라는 3대 악재가 시장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당분간은 회복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좀 이제 새로운 시선일 것 같은데요. 토지 시장에 신규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뭐 토지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일반 부동산보다 좀 적다 보니까 네네. 규제가 생겨도 잘 모르죠. 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3월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토지 시장에도 자금 조달 계획 의무화가 생겼어요. 어떤 토지를 의무화됐냐?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의 경우에는 지분 거래는 모두 다. 그러니까 아까 지분 거래 많이 줄어들었죠. 네네네. 그다음에 일반 거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네. 근데 이게 1억 원 이상이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 두 개 필지가 붙어 네네. 있으면은 1억 원 이상입니다. 네네. 옆에 필지랑 붙어 있으면 그걸 같이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지방광역시도 6억 원 이상 취득하면은 계획서를 네. 제출해야 됩니다. 네네. 물론 이 계획서가 완전한 허들은 아니지만 네네. 사실은 없던 제도기도 하고 네. 뭐 투자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네. 그러면 조달 계획서 대상은 얼마나 될까요? 예, 이게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요. 네네. 작년에 이제 전국 토지 거래가 약 76만 필지. 네네. 그 정도가 실제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네네.
그중에 일반 거래는 약 53만 건, 지분 거래는 약 22만 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지분 거래가 이 중에 약 12만 건 정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1억 원 이상 거래가 약 8만 9천 건 정도. 네.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 6억 원 이상 거래가 뭐 다 합치면 만 건 정도 돼서 네네. 다 합치면 약 22만 건. 그러니까 네네. 비율을 따지면 28% 정도 되거든요. 네네.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자금 조달 그러네요. 계획서가 단순하게만 28%가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접 토지 네네. 이거는 사실 데이터로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네. 저희가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10에서 20% 정도가 추가될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게 보면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토지가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화 대상이 된 겁니다. 네네. 아, 그러면 수도권의 경우에 주택 심리 위축과 더해서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만약에 원인에 대해서 이게 토지 거래가 줄고 있다면 농촌 지역 거래량 감소 이유는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작년에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일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에 대한 심리 위축이랑 금리 상승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하지만 토지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규제들이 이제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올해 농지 취득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음. 이제 농지 취득이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는 현재 매입하고 나중에 매각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매각을 못할 수도 있어집니다. 아무래도 LH 투기 사태 때 뭐 논밭에 사서 거기에 또 뭐 묘목을 심어서 용지 변경하고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네, 이제 LH 투기 사태 이후에 네. 뭐 정치권에서도 이제 비자격농이 농지를 매입해서 가지고 네.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문제됐죠. 민주당 네. 의원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후속적인 법률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5월부터 농지 취득 보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뭐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5쪽이 늘어났고요. 네네. 조건들도 굉장히 강화됐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네. 또 불법 전용된 농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이 아예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매도를 못 해요. 아, 어렵지요. 그러니까 원천 복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전체적으로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농지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0만 3천 건, 전답 과수원이 약 40만 3천 건으로 네네. 전체 거래 비율 중에 약 52%에 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토지가 네. 요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위 말하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이런 시골에 농지 취득해도 이 감시하겠다 뭐 이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이런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창동 연구위원님은 이제 생각이 어떠신지요? 네, 아무래도 금리 상승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네. 부동산 심리에 대한 불안감도 뭐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토지 거래는 당분간 좀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세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네. 한 3, 4년 정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1, 2년 정도 급등하고 다시 네네. 3, 4년 정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네네.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뭐 약간 관망세, 보합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금리 상승이나 심리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규제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토지에 대한 취득록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네. 농촌 지역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세수 확보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또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지금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신축도 하기 힘들어지고 네. 토지 매입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사태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네네.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고요. 네. LH 사태 규제가 사실은 지분 거래, 특히 기획 부동산에 좀 집중이 돼 있었던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기획 부동산들은 현재 매입 형태들 다 바꿔버렸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 규제가 뭐 도움은 되겠지만 네네. 실제로 타겟했던 기획 부동산을 정확하게 잡고 있냐? 이거는 아직까지 제도가 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사실상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내놨던 대책이 지금 실행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LH 사태로 국민적인 공분이 발생을 했는데 네네. 이 공분의 방향이 좀 바뀐 거 아닌가. 네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걸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네네. 일반적으로 이 규제를 다 철폐하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 모두가 공감하고 아까 그런 사태처럼 좀 협의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을 좀 찾아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토지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네네. 사실 뭐 전국을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경기도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네. 경기도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 네. 리 단위로. 보통은 화성시 뭐 그렇게 시 단위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저희는 마이크로하게 정말 리 단위까지 분석을 했고요. 네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네네. 가장 관심이 많았던 상위 10개 지역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는 용인시가 상위 10개 중에 6군데가 있었습니다. 네네. 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SK 반도체가 용인시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네네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긴 했지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 검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시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죠. 네. 2020년에는 어떻게 되냐? 2020년에는 경기도 평택시가 상위 10개 중에 6개의 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가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에서 곽강받던 토지 투자처였어요. 네네. 미군 부대가 이전이 네네. 있었고 평택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2021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가 상위 6개를 공교롭게도 차지했습니다. 네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송산 지역 중심으로 네네. 송산 그린시티가 개발되면서 네. 그 주변의 IC 중심으로 토지 검색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가 다 들어오진 않았지만 네네. 경기도 남양주시가 특히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저읍 금곡리 네네. 여기가 3위에 올랐고요. 네네. 화도읍 금남리도 7위에 올랐습니다. 네. 뭐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네. 진저읍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네. 4호선이 개통을 했어요. 네. 4호선 진전역이 개통을 하면서 네네. 서울 동북부와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주변에 신규 주택 공급도 많이 늘어났고 네네. 그러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네. 화도 금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버블성 클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네. 대통령 선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장모님이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가지고 계신가 막 네네. 궁금해서 막 클릭해 네네. 보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흔히 뭐 저희가 별다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프랜차이즈에서 네네. 300석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의 지점을 그 지역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관광 겸해서 거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토지 가격에도 관심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의 관심들은 경기 남부권에 관심들이 네. 집중이 네. 됐다면은 네네. 올해는 특히 경기 북부권에 처음으로 남양주가 네.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네네. 올해 연말까지 이런 관심도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네. 좀 특이한 케이스가 나와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 규제가 많이 늘어났다는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밸류맵은 이걸 데이터화 시켜서 구글 검색이라든지 나머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사한 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남양주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내용 정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래도 토지 거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또 지금 정말 필요해서 귀농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향후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재산이 어찌 보면 재테크 수단이기도 해서 이런 밸류맵의 이런 좋은 리서치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원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